네, 이번 주에는 한반도의 안보, 국방과 직결된 국제회의가 내내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선 한미 국방장관이 개정된 맞춤형 억제 전략에 서명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열렸습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문서, 맞춤형 억제 전략이 10년 만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맞춤형 억제 전략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맞춤형 억제 전략에서 그걸 TDS라고 불러요. T가 tailored라는 단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안보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2013년에 처음 도입된 개념이고요. 당시에 3차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고 그런 배경에서 이제 새로운 전략이 좀 짜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었어요. 근데 당시에 나왔을 때는 좀 개념적인 그런 수준에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개념적이다 보면은 실제로 전략을 만들거나 또는 작전 수준까지 뭔가 이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점이 많이 이제 비판이 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본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안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비공개일 가능성으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SCM 성명문을 보면요. 2023 TDS가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침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예전보다는 보다 좀 구체화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SCM에서 좀 얘기를 했었던 게 아무래도 NCG의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침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북한 핵과 관련한 어떠한 전략 계획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이제 앞으로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의 핵심적인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아무래도 NCG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NCG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 정보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을 할지 또는 뭐 연습이나 훈련을 어떻게 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언제 들여오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번에 또 강조했던 게 NCG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유사시에 한미가 이제 논의하는 것 중에서 미국이 핵 역할 부분들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전략적인 자산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게 NCG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CG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이와 동시에 또 이번에 강조가 됐었던 게 NCI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Nuclear Conventional Integration, 그러니까 핵과 재래를 통합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한국 합참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이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할지를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 이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습니다만 9.19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한 우리 측 입장도 미국에 지금 전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이 제한이 된다라면서 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미국 국방부가 9.19 군사 합의 어떻게 해결할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직은 협의라고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은 글쎄 안보리 결의를 위반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다자적으로 이제 지킬 걸 못 지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반을 굉장히 강력히 얘기를 하는데 남북 간의 어떠한 합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건 약간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라는 식으로 약간 거리를 두거든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신 국방부 부대변인이 이제 했었던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어쨌든 한국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것하고 한국의 입장에 완전히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는 조금 다른 결이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 예.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법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이제 국내법적으로 한국의 여러 가지 절차들을 존중한다라는 부분은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 발전법에 의하자면은 이제 어떠한 안전 보장이나 뭐 여러 가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일단 뭐 일부를 또는 전체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국의 국내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또 군사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것도 약간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동해와 이제 서해를 보면은 40km 그리고 20km 완충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곳에서 이제 정찰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미국의 정찰 능력이 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미군의 정찰기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탐지 범위가 500km를 넘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 등 여러 가지 다른 정찰 수단을 다 이제 동원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 제한을 받는가라는 그런 의견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또 하나 또 미국 측에서 이제 특히 뭐 민간 차원에서 또 워싱턴에서 우려를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게 전략적인 리스크는 없는가라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 이미 완료되었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죠. 총 한 11개 정도의 과제가 있고 특히 JSA의 비무장화라든지 이미 뭐 시범적으로 철수시킨 GP 이런 것들이 그럼 되돌려지는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또 사실은 남북 간의 군비 통제라는 그런 기본적인 골격이 있는데 그러면 있는 것을 그대로 앞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 계속 살려나가면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하기도 하고요. 예. 만약에 이제 효력 정지를 한다고 하면은 북한이 추가적인 이제 도발을 한 근거로 또 삼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의 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북한이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의견 수렴이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아무래도 강조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붙이는 것 같습니다. 예, 양측 모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 우리 군이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합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금 내용이 포함이 된 건데 저희가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조기 경보 위성은 우주군 임무에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우주군이 정찰 위성 특히 이제 적외선 기반을 한 정찰 위성 정보를 한국과 일본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우주사령부가 창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요. 최근에 이 북한의 미사일 방사 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정찰 분석가들이 많이 이제 대거로 한국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전문성이 좀 보강이 됐었고, 그리고 위성 기반 미사일 정찰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정보 공유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이런 부분인 거죠. 한국이 단독적으로 이제 위성 앞으로 이제 정찰 위성을 쏠 거지만은요.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거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10개 이상의 여러 시스템을 모두 동원을 해서 이것을 저마다 종합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하고는 아마 정보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발사 시점이 어디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 탄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정보를 모두 종합 수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예. 자, 그리고 한미가 이제 국방장관의 공동 성명 외에도 그 별도로 한미 동맹 국방 비전을 채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방 비전 발표가 4년 만에 발표를 한 건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양국이 북한의 공동 위협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서 양국의 어떤 공동 대응, 합동 대응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거는 의미하시는지. 이제 기본인 거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 창설이 된 게 6.25 전쟁 때문에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창설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사실 이 비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동맹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균형을 맞춰줬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얘기가 들어갔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국방 비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세 가지가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미가 이제 확장 억제를 좀 함께 발전시킨다라는 부분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재래식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을 해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이행한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비전에도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국방 분야의 여러 가지 공급망 협력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기술 동맹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동맹을 현대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로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급망을 좀 더 안정시키는 그런 차원, 그리고 미국이 특정한 무기를 이제 공급을 받아야 할 때 우선순위를 이제 부여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이고요. 예. 세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포괄적이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사 입장국 그리고 한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도 우리가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한미일의 협력이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이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한국도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 간에 서로 이제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적인 공통점을 계속 확대해가면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그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대상 국가도 넓혀가자라는 부분들을 함께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 협의 회의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정이 15일로 잡혔습니다. 자,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재 경제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두 정상에게는 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양국의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대화는 화려하게 보일 것 같은데 내용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발리 회담, 작년에 발리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 그때 3시간 이상이나 회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뭔가 잘 풀리는 듯 하다가 이제 정찰 그 풍선 사건 때문에 사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찰 그 풍선 사건 이전으로 예.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과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위기 관리가 필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중 간에. 그래서 군용기라든지 구축함이 서로 충돌을 할 뻔한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회담에서 강조될 것은 우발적인 충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런 부분, 특히 위기 관리 채널이 사실 군당국 간에 필요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회담이 화려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예. 아무래도 시 주석이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많이 미국에서 존중받는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잖아요, 장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뭐 최고 기업 경영진들이랑 이제 식사 약속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포장은 화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앞으로 경쟁은 디폴트다,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 있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강조가 됐었고, 그러니까 뭐 쿨하게 악수를 한다라는 거지 너무 좋아서 서로 껴안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도 두 정상이 아까 위기 관리 말씀을 드렸는데 위기 관리를 위한 상호 간의 레드라인 이런 것들을 조금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결과물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가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준비 과정부터 봤을 때는 그다지 그동안의 결과물이 별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정상회담은 보통 실무회담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장관들이 계속 연이어서 중국을 방문을 하고, 또 중국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이 또 미국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소통들이 있었긴 하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네. 화려한 결과물보다는 지금 현상 유지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두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두 정상이 한일, 한미일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는 탈탄소 연료, 수소나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두 정상이 별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좀 주되게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좀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렇게 되면은 계속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찰 위성을 통한 정보 공유, 미사일 정보 공유, 3자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번 해 말까지 모든 것들을 시스템을 완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SCM에서 또 확인된 것이 3자, 그러니까 한미일이 단연간에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떠한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과 한국 간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 협력 실무 그룹이 있어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떠한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과 미국 간에도 계속 논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공통점을 찾으면서 또 논의를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논의될 수가 있겠죠. 예, 한미일 공동훈련, 캠프 데이비드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